안녕하세요. 한가해담입니다. 오늘은 약 2주 전쯤에 에픽 게임즈라는 곳에서 무료로 배포한 GTA5라는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던 도중에 조이스틱의 필요성을 좀 느껴서 자동차 레이싱이나 아니면 자동차 조작을 하기 위해서 게임패드를 좀 구매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GTA5가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플레이가 잘 되고 또 게임의 퀄리티가 이렇게 낮지 않으면서도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라 딱 제가 하기에 괜찮은 게임이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고 즐겁게 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게임이라 마음에 들어서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헬기 조정이나 아니면 자동차 조정, 오토바이 조정 뭐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키보드에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저격이나 이런 거 슈팅을 할 때는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편하긴 하지만 탈 것을 조정할 때는 게임 패드가 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있던 요러한 게임 패드가 있었는데 요걸 사용하려고 이제 윈도우 10에 연결해서 PC에 이제 적용해 보니까 윈도우 10에서는 이 게임 패드가 이제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GTA5 같은 경우는 X 인풋 타입의 그 조이스틱을 연결해야 호환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그렇게 파는 조이스틱이 있어서 구매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플레이스테이션 형태의 이제 게임 패드는 다이렉트 방식의 입력을 하는 것이라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이 되게 할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좀 불편한 점도 있어서 하나 새로 구매하려고 저는 이제 조이스틱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엑스박스용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사용할 조이스틱으로는 그 MS 나오는 이런 엑스박스용 게임패드가 호환이 잘 되고 또 조이스틱의 사용감도 좋다고 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야 될까 엑스박스용 조이스틱을 찾아보니까 저가형으로 경제적으로 쓰려면 유선 형태의 엑스박스 360이라는 게임패드를 사용하면 좀 더 저렴하고 조작감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어 찾아보니까 출시한 지가 꽤 돼서 신품의 게임패드가 출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중고 가격도 4~5만원 정도의 가격이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 호환 패드 같은 경우는 2만원 좀 안 되는 금액에도 구매할 수 있는데 약간 뽑기 운이 있는 복불복 제품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매했는데 버튼감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얼마 쓰다 고장이 난다든가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왕 돈 쓰는 거 정품 게임패드를 사서 쓰자라는 마음에 엑스박스용 게임패드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엑스박스용 게임패드 중에서는 엑스박스 원 S라는 모델의 게임패드가 뭐 좀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구매해서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게임패드라고 하여서 찾아봤는데요. 엑스박스 S1 그러니까 원 S의 엑스박스 원 S의 그 게임패드는 구형 게임패드와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게임패드 그리고 엘리트라는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엘리트라는 모델은 거의 2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금액이라 넘사벽이죠. 그래서 제외를 하고 이제 이왕 살 거 구형보다는 이제 이렇게 신형으로 나오는 제품인 엑스박스 원 S 3세대 신형 패드를 구매하였습니다. 신형 이 게임 패드는 말이 신형이지 2016년도에 나온 제품이라 한참 된 제품이에요. 그래도 사용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임패드라고 하여서 구매해봤는데요. 저는 흰색의 제품을 구매해왔습니다. 흰색. 자, 그럼 한번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게임패드는 외관의 박스의 모습은 전면부에는 게임패드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림과 측면에는 이제 이 게임패드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윈도우 10에서 사용하려면 블루투스 또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뒷면에는 좋다, 플레이가 잘 되고 윈도우 10에서 된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보증 및 계약에 대한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단순한 형태로 바닥면에 보면 제품에 대한 뭐 생산 날짜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출시가 나온 지 꽤 됐다 보니까 2017년 그때쯤 제품 같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정품을 유통하는 곳에서 새 제품을 구매했고요. 자, 이제 한번 개봉해 볼게요. 아랫부분을 커팅을 하면 이 부분에 이제 개봉 실이 있죠. 그래서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꺼내 볼게요. 자, 이렇게 열면 뚜껑이 위로 열리는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면 게임 패드가 속에 들어 있고요. 별다른 구성품이 없습니다. 게임 패드만 딸랑 있네요. 그리고 안에 건전지,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지가 들어있고요. 유선의 케이블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을 더 한번 열어보면 아래에 이 게임패드에 설명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네요. 보증서랑 이렇게 위에 보증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있는데 거의 볼 필요는 없는 내용 같고, 네. 이렇게 게임패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게임 콘솔하고 연결할 수 있고 PC하고도 연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선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 같네요. 자, 설명서 패스. 상자는 한쪽으로. 안녕. 자, 게임패드 외관을 볼게요. 외관을 보니까 흰색이 깔끔하고 이쁘긴 하네요. 예, 색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기본 타입으로 나오는 흰색과 검은색이 있고, 그 외에 좀 색깔이 다양하게 뭐 국방색 무늬 또는 뭐 약간 보라색 색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 몇 제품이 있습니다. 기능은 거의 같은데 색깔만 다르고 가격은 좀 더 비싸서 저는 이제 기본 컬러인 흰색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조이스틱 또는 이제 게임패드하고 비교해보면 이쪽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타일의 게임패드고요. 여기는 방금 구매한 엑스박스 에어 1S 3세대 무선 컨트롤러입니다. 무게는 상당합니다. 차이가. 얘도 듀얼쇼크 기능이 있고 얘도 듀얼쇼크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동이 온다는 소리죠. 게임할 때. 네, 뭐 이건 안 쓰니까 치워보고. 자, 이 제품 이렇게 볼게요. 우선은 디자인적 모양을 봤을 때는 왼쪽 상단에 아날로그 스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아날로그 스틱, 왼쪽 버튼, 좌측의 버튼, 우측의 버튼, 그리고 LT, 레프트 트리거, 오른쪽 트리거, 그리고 LB, RB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이나 뭐 그런 것들 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유선으로 케이블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언뜻 그 사용자들의 얘기를 드리니까 이쪽으로 스테레오 케이블이 있어서 이어폰이나 아니면 이렇게 헤드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게임 사운드 들으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콘솔하고 연결되는 게임을 하면서 콘솔에 부가적인 장치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단자라고 하는데 거의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게임하면서. 근데 아쉽게도 여기 고무로 이게 마감이 되어서 나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버튼의 탄력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쪽 트리거 버튼하고 버튼 네, 조금 안 써보다 보니까 저는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형태의 패드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위쪽 버튼을 검지손가락으로 뒤쪽에 있는 L 버튼과 R 버튼을 검지손가락으로 들어가기에는 이런 플레이스테이션 타입의 형태가 좀 편한 것 같고요. 얘는 좀 자세가 윗 버튼을 위 검지손가락으로 하기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괜찮은데 이걸로만 이렇게 잡으려 했을 때는 조금 검지손가락으로 누르기엔 조금 불편해요. 밑에 손가락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잡아야 이게 좀 되는데 조이스틱은 이제 많이 사용해봐야 손에 익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감은 뭐 그렇게 환상적으로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입력이 큰 오차가 없이 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같습니다. 아날로그 버튼 그 조이스틱도 좀 잘 움직이고요. 보관도 잘 됩니다. 아무래도 이건 더 싸구려 제품이라 그런지 이게 좀 더 가벼운 감이 있고 얘는 좀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살짝.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기능들 설정에 관한 버튼이겠죠. 요걸 누르면 또 이제 블루투스하고 연결됐을 때 페어링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는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무선으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함. 이 건전지를 여기에 넣으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5V 건전지 5V 480mAh 1.5V 2개 3V로 작동하고 충전이 5V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충전기로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고 네. 그리고 이 엑스박스 1 S의 3세대 무선 컨트롤러는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면 블루투스로 PC, 윈도우 10 PC에서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PC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고요. 물론 콘솔에도 전용 게임기용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콘솔에서 사용하면서 더불어 이제 윈도우 10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서 페어링해서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PC들은 이 패드 전용에 연결할 수 있는 수신 장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찾아보니까 한 2만원 중반대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고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저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구매하지 않고 집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런 저렴한 무선 동글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동글을 이용해서 저는 사용해 볼 생각이고요. 무선으로 할 때. 그리고 유선으로 사용하는 게, 그리고 저는 주 목적이 유선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유선에 사용할 수 있는 5핀 케이블, 충전기에는 충전기 타입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셔도 되고, 여기 별도로 구매한 케이블이 호환이 된다면 이런 케이블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결은 앞쪽에 있는 5핀 단자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유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무선으로 쓸 때는 아래쪽 건전지 함을 열어서 제공된 일반 건전지 또는 별도로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지를 사용해서 꽂아서 사용하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건전지 타입이다 보니까 충전해서 사용할 때 이제 사용하는 도중에 이제 건전지가 다 되면 좀 게임 도중에 멈춰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싫다면
별도로 대용량의 충전이 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배터리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매하시면 그것도 한 2만원 후반대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걸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보다 좀 자유롭게 충전이 되면서도 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별도의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목적이 유선으로 쓰는 이유여서 그냥 일반 패드만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그리고 패드를 이렇게 구매하고 이제 그냥 쓰면 흰색이니까 처음엔 검은색을 구매했는데 너무 칙칙할 것 같아서 흰색을 구매했습니다. 흰색을 구매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여기도 조금 뭐 묻어있네요. 살짝 약간 먼지 같은 게 묻어있기도 하는데 금방 때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흰색이라. 그래서 저는 별도로 판매하고 있는 실리콘 스킨을 따로 구매하였습니다. 흰색에 약간 반투명색의 이게 실리콘 스킨을 구매해서 한번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 별도의 스킨을 장착하기 전에 아무래도 먼지가 좀 있을 수 있죠. 여기도 이제 먼지가 묻은 건데 새거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산한 지가 좀 됐을 수도 있어요. 출시한 지가 꽤 오래된 거다 보니까 먼지를 한번 이렇게 닦았고요. 먼지를 닦았으니까 물티슈로 닦았기 때문에 수분이 좀 있습니다. 살짝 마를 때까지 놓고 이제 스킨을 꺼내 보겠습니다. 스킨은 오돌도돌하게 손잡는 분에게 돌기가 있는 타입으로 구매했고요. 뭐 판매할 때 보니까 뭐 버전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매하더라고요. 엑스박스용 콘솔, 엑스박스 1용하고 이렇게 호환될 수 있는 이런 스킨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물기가 좀 말랐으니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아래쪽 한 부분에 끼워 놓고 깊숙이 끼워 놓은 다음에 버튼불을 살짝 씌우고 반대쪽은 쭉 잡아당겨서 다리 걸쳐두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구멍 타공자리에 버튼 타공부하고 맞춰서 이렇게 밀어주고 당기고 해서 버튼들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킨을 장착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스킨이 씌워진 게 보이죠? 스킨이 보입니다. 보면 돌기가 튀어나와 있죠? 미끄럼 방지하는 걸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두께가 살짝 있다 보니 한 1. 몇 m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감은 약간 두꺼워진 느낌이 있긴 합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손이 작으신 분들이 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좀 느낌이 도톰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이게 보면 건전지 케이스가 이렇게 열리게 만들어져서 열어서 스킨을 벗기지 않아도 건전지를 끼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립감 나쁘지 않네요. 스킨이 버튼에 간섭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스틱과 버튼이 잘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킨을 씌워서 사용하면 흰색도 때가 좀 덜 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구매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스틱 위쪽에 있는 버튼 커버입니다. 저는 이제 붉은색으로 사용했습니다. 구매를 하기 전에 이게 쭉 검색을 해보니까 흰색을 구매하면 이렇게 빨간색 캡을 씌우면 좀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
위에다 그냥 덮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버튼 윗부분에 네, 이렇게 눌러서 잘 움직이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한쪽을 끼우면 반대쪽이 이렇게 뜨죠. 이 부분에다가 최대한 밀어서 밀어두면 됩니다. 커버를 안 씌워도 기본적으로 원래 그냥 스틱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끼워주면 이게 돌기가 있고 이렇게 거칠거칠한 부분이 있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사용해봤던 거 처음 쓰는 거라 사람들이 해서 해봤습니다. 포인트로 뭐 흰색에 빨간 포인트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아날로그 스틱 아랫부분 자, 이렇게 엑스박스 1 S 무선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뭐 게임을 자주 하진 않지만 하다가 좀 안 좋은 부분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별도로 또 댓글을 단다든가 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다이TV 한가해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